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보시죠. 부자지리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정보를 얻기 힘드셨던 분들 많으셨죠? 또 부동산 꿀팁이라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셨다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저희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꼭 짚어봐야 할 부동산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자, 무료 상담 방법 알려드릴게요. 02-2077-635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간편한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우리 전문가님과 어떤 오늘도 방향을 갖고 설명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목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부동산 시장을 더 깊게, 더 넓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님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윤민국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냉철한 분석,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뷰를 가지고 또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한 주 쉬고 이제 새로 다시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 늘 하던 대로 사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 도와드릴 거고, 또 궁금한 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그리고 그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잡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힘차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별명이 친절한 민국씨인데 그만큼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실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로 꼭 짚어봐야 할 부동산 이슈를 체크해보는 부동산 이슈 Q&A. 지금 바로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윤 당선인이 인수위를 꾸리고 새 정책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죠. 자, 우리의 눈은 역시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첫 정책이 재건축 관련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또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자, 윤민근 전문가님에게 도움 요청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재건축 방향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재건축이 여태까지 좀 규제가 좀 심해서 이제 잘 진행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이제 규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탈락되거나 진행이 더뎌졌던 경우들이 좀 많이 접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히나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규제들을 최대한 좀 많이 완화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에 지금 나와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재건축이나 이제 재건축 가능한 곳들,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들, 그런 곳들의 이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재개발로까지 이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도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동시에 다른 규제들도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는 투자가 힘들어졌고, 그리고 그 재개발의 경우는 이제 관리 처분 인가받기 전까지는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만 이제 투자가 힘들어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재건축의 경우는 이제 안전진단만 통과가 돼도 그래도 투자를 못하게 막을 계획이라고 하고, 또 재개발의 경우는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기만 해도 바로 투자할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확정되는 순간 투자는 못하게 이제 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혹시나 이제 앞으로 이제 가격은 상승이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금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곳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소액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한 경우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얘기가 없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적인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이나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들을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정책 새 시대에 맞춰서 재건축 이슈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제 가져간다면 꿀팁으로 또 잘 이렇게 이끈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셔서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꼭 짚어봐야 할 부동산 이슈를 체크해 봤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자세하게 윤민궁 전문가님과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연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02077-635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간편한 문자 상담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윤민국 전문가님과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시고 또 상담해 주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세미나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세미나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서 부동산 전망,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완전 바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풀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어느 지역이 또 유망할 건지 큰 틀에서 몇 군데를 집어서 안내를 해드릴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세부적인 상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궁금하거나 아니면 전망이 궁금하거나 갈아타기나 혹시 내가 본 데가 어떤지 이런 거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또 세부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든 어떤 부분이든 부동산 관련돼서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방향 잡아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1대1 무료 세미나는 소액투자처 베스트 5를 또 선점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또 1대1 무료 상담까지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예약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연결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부동산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자질이 하이라이트 부동산 무료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02077-645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지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릴게요. 먼저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궁금증 있으셔서 연락 주셨는데요. 궁금하신 네네. 주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거든요. 네. 16에 14. 네. 빌라신가요? 네네네. 네. 근데 서초구- 거기가 지금 네. 가로정비 사업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네네.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아이가 있어가지고 네. 어디로 지금 갈아탈까 저기 지금 보는 중이거든요. 방배동이나 네. 또 뭐 마장동 그쪽을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양재동에 더 그냥 살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 하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서초구 양재동 빌라도 상당히 학군이 높은 곳이지만 또 더 나은 여건을 위해서 서초구 방배동과 성동구 마장동 중에서 거처를 옮기시는 게 어떤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또 핫한 이슈를 몰고 왔었는데 양재동 빌라가 그렇게 노후화가 돼서 이게 연결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앞으로 다른 곳은 또 투자 전망이 어떤지도 함께 짚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지금 양재동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가로주택 정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호재는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양재동 전망도 궁금한 것 같고 좀 방배동이라든가 마장동 쪽도 봤는데 어디가 더 유망한지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자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자녀분이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나요? 네네. 아, 그래요? 좀 많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네. 근데 어머님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잘 안 들어서. 자, 제가 이제 하라는 대로만 말씀 듣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양재동, 그러니까, 방배동, 양재동, 마장동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양재동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라서 방배동이나 마장동을 옮기겠다고 하시면 가지고 있는 게 더 맞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빌라잖아요, 시청자님. 빌라가 네네. 가격이 오르려면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성립이 꼭 돼야지 가격이 좀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조합 하나는. 설립이 됐어요. 네? 조합 설립이 됐어요, 벌써. 여기 이쪽 16에 14번지요? 예예. 네, 조합 설립된다고 다 진행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예, 지금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요. 일단 주변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 예, 예. 소위 말해서 역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고급 일자리가 생겨난다거나 뭔가 주변에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되면 가격이 좀 많이 오를 수가 있고 둘째가 재개발인데요. 네네. 재개발도 종류가 많아요.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로주택도 재개발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재개발도 민간 재개발이 있고 공공 재개발이 있고 신속통합 계획 재개발이 있고 가로주택이 있고 모아주택이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가로주택 정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조합까지 설립이 되셨잖아요. 네네. 자, 아직까지도 물론 갈 길이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큰 산을 하나 넘어놓은 상황이에요. 자, 이때가 뭐냐면 1차 매도 타이밍이기는 한데 지금 젊은 사람 부부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조합 설립되고 나서도 아직도 몇 년이 걸리긴 하는데 가로주택 정비는 좀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소위 말해서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다만 이 아파트가 이 가로주택 정비가 아주 크게 진행한다기보다는 이 블럭이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막 큰 대단지가 생겨나진 않지만 이 양재동이 양재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네네. 그쵸. 양재역 그리고 양재역에 GTX 생겨나잖아요. 네네네. 예, 교통도 더 개선이 되고 또 게다가 이미 또 노선도 다 좋은 상태에서 또 역세권 범주 안에 들어가고 아마 500m 이내 거리일 거예요. 그러면 네네. 역세권 범주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에 아파트가 나 홀로 아파트가 생겨난다고 해도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갈 거예요. 그 소리는 네네. 뭐냐면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딴 데를 보려면 이거보다 최소한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가로주택 정비도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조합이 설립이 됐고 또 중요한 부분 이 양재동이 이 양재 시민의 숲역을 기준으로 이제 R&CD 센터를 포함해서 이제 새롭게 개발 계획이 있어요. 물론 네네. 그거 알아요. 예,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지지부진해지는데 굉장히 규모가 상당히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고급 일자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는 거고 또 거기를 기준으로 또 여기는 아니지만 아래쪽에 또 공공재개발부터 시작해서 이쪽이 전부 다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새롭게 또 바뀔 가능성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양재역이 더 가깝고 입지도 상당히 괜찮고 조합까지도 설립이 됐고 가로주택 정비라서 한계는 물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산 하나 넘어서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방배동 얘기하셨고 마장동 얘기하셨는데 방배동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구역이나 13구역, 14구역, 15구역 이렇게 구역이 지정이 돼서 재개발을 진행되고 있는 곳 빼고는요. 재개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변화가 있거나 재개발이 가능해야지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이거는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고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진행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방배동은 같은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이미 진행 중인 곳은 소액으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굉장히 예, 비싸고. 평당 1억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곳들, 진행 안 하는 곳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곳들이 재개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제가 찬성인데 거기들은 막상 가보면 되게 이쁘고 되게 보기 좋을 거예요. 입지도 정말 괜찮고 되게 보기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이미 깨끗한 것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새롭게 바꿀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좀 힘들죠. 다른 곳들보다 지금 여타에 지금 가지고 있는 양재동보다는 상승폭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마장동도 마찬가지예요. 마장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개발 진행 중인 곳이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된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소액 접근이 어려우실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외의 지역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외의 지역들은 또 마장동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재개발할 수 있을 여건이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 또한 변화나 재개발이 있어서는 조금 양재도보다 뒤처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주세요. 그 자녀분은 설득할 때 자녀분이 살고 싶은 데는 정말 전세든 월세로 사시고요. 만약에 살고 싶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좋아질 거를 보유해야 돼요. 변화가 커야지 그만큼 가격 상승이 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네. 나홀로 아파트라서 이주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도 일단 그러더라도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러면 말 그대로 더 큰 데를 가고 싶으면 자금의 여력을 더 보태서 더 좋은 데로 가는 건 괜찮은데 방배동이나 마장동은 여기보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더 선택지가 가격 상승을 봤을 때는 여기가 훨씬 낫다라는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옮기는 것보다는 보유가 맞고 만약에 옮기실 거면 자산을 더 보태가지고 더 뭐 대단지 아파트를 보는 거 대신 재건축 위주로 아파트 보시는 게 그래도 좀 더 나은 네, 선택이다. 그런 쪽으로. 근데 너무 감당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보유하는 게 더 맞으니까요. 네, 그래서 예, 한번 잘 감사합니다. 설득해 보시고요. 또 나중에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서초구 양재동 빌라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투자 가치로서는 현재 고민하시는 방배동과 마장동보다는 좋다고 하셨는데 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좀 비교하시다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AS 또 도와드리거든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나요? 여기는요, 네, 정점동 두산아파트거든요, 화성시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가, 네. 좀 연도가 돼서요, 선생님. 네, 네. 그것 좀 한번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팔아야나. 네. 매도해야 그거- 되냐, 계속 보유해야 되냐, 그게 고민이신 거죠? 네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남손두산 아파트 향후 전망이 네. 어떤지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거 보유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제가 2003년도에 집을 샀거든요. 네, 18년 정도 집을 됐나요? 사가지고 여기까지 전세로 놓았다가 네. 2014년도에 제가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살고 한 6년째 살고 있죠. 네. 이제 횟수로. 제가 14년도에 왔으니까. 네.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 애매한 아파트거든요. 일단 잘 들어보시고요. 왜냐하면 네네. 여기는 상황에 네네.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네네. 살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유들을 다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네네. 여기를 보기 전에 먼저 여기는 화성 자체를 좀 봐야 돼요. 네. 화성 자체는요. 올해 2022년이 조금 힘들어져요. 2022년도는 네, 왜냐하면 입주 네네. 물량이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 많이 생기니까 필요한 개수보다 많이 생기니까 그만큼 기존에 있던 것들은 조금 가격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네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되게 장점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씩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네네. 거리가 약간 있긴 한데 병점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예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병점역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GTX 얘기가 있어요. 여기가 원래 GTX가 안 생기는데 수원에서 끊기는데 여기를 연장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런데 맞아요.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말은 했는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네. 제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이것도 전부 다 사업이고 다 모든 정책도 사업과 필요성에 의해서 같이 보는데 사업성도 네. 괜찮고요. 그리고 네네. 이게 또 동탄하고도 또 연정을 될 수 있는 얘기들이 예, 있고 동탄
바로 동탄이 바로 밑에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래 네. 바로 서동탄이잖아요. 네네. 서동탄에서 또 동탄까지 연결하는 얘기도 있어요, 또. 아. 그러니까 이 교통 호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나 있고 또 이 바로 앞은 아니지만 근처에 또 이제 동탄 트램도 또 화성 트램 또 새로 생길 거고 또 네네. 거리는 좀 있지만 위에 또 이제 인덕원 동탄선도 또 새롭게 생길 거고 네네. 그런 호재들을 간접적으로 여러 개를 받으면서 위아래 옆에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 해당 아파트도 가격이 오를 수는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가능성은 있는 건데 아마도 올 연말을 기준으로 뭔가 윤곽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도 가격이 좀 오르다가 살짝 주춤하고 있을 텐데 네네. 네, 네네. 아마 상반기까지는 좀 쉽지 않겠지만 아마 하반기, 올 하반기부터는 네네.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올해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선생님, 제가요. 네. 연세가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 보이시는데. 아, 저 70이 훨씬 넘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32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사갖고. 네. 근데 자식들은 다 나가고, 이제, 우리 둘이 살고 있는데, 예. 그냥 집이니까는 그냥 계속 살아면 좋을까요? 그냥 팔아면 좋을까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팔고 단대로 가는 거면 그게 어디냐에 따라서는 더 상급지면은 찬성인데요. 팔고 네네. 현금 보유하는 건 반대예요. 왜냐? 여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죠. 교통 호재들도 있고. 네, 네네. 그게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얘기만 나와도 다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다만 저는- 아쉬운 거는 이게 재건축이나 이런 거랑은 무관한 아파트예요. 아, 재건축이요? 네, 그거랑은 아직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연식도 안 됐고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네, 않았고. 그렇죠. 이제 20년 맞아요. 됐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교통 호재 그리고 네. 얘기가 뉴스에서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조금 더 구체화가 되려면 올 하반기가 돼봐야 이게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서 제가 봤을 땐 올해 연말까지는 보유를 하시고 그때까지도 아마 가능성이 없거나 얘기가 안 나오면은 그때 가서 갈아타기를 고려하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매도하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네. 조금 주춤할 수 있어도 그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제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거죠. 잠깐 선생님.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요. 하반기 쪽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저는 이제 돈을 못 벌으니까 이제 그냥 사는 게 괜찮겠네요. 네, 보유하셔도 선생님.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또 인사드릴게요. 건강하십시오. 네. 네. 어머니, 전화 상담 도와드렸는데, 교통 호재 이슈 등으로 인해서 계속 보유하시고 하반기쯤에 또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전문가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02-2077-6455번으로 전화 상담 시청하시면 되고요. 또 간편한 문자 상담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의 기회도 열려 있는데요. 주제가 변화되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소액투자처 베스트 5입니다. 3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고요. 자, 선착순 10명이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겠죠. 위치는 7호선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습니다. 문의는 02-2077-6455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우리 1대1 무료 세미나뿐만 아니라 1대1 무료 상담도 열려 있는데요. 부동산 고민, 투자 상담이 되신다면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3월 29일 화요일, 30일 수요일, 31일 목요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도와드리고요. 개별 상담 예약은 필수겠죠. 역시 02-2077-6455번으로 연락 주세요. 자, 세미나 그리고 1대1 무료 상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궁금증 있으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예, 저기, 그 사근동에, 네. 거기, 재개발이 될란지, 그것 때문에, 재개발이 될 것도 같고, 어떻게. 재개발 가능성이 들리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하신 거죠. 네. 주소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 사근동이면 성동구 맞으시죠? 네네네. 네, 성동구. 네, 사근동
예. 집원도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226에, 35 옆에가 55예요. 예. 네, 236-55. 지분. 55. 알겠습니다. 재개발 전망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성동구 사근동 주택 재개발 가능성 얼마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와, 이거 어렵네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예.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재개발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이라서. 근데 네. 제 바람과는 다르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사근동이 네. 재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네네. 굉장히 낡았어요, 그죠? 예. 낡았고 아마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아래쪽이 옛날에 재개발 확정됐었어요, 예전에. 어디가요? 모르시죠? 예. 해당 아래가 아니라 저쪽 뒤에 아니에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아래쪽이 사근초등학교 아래쪽이 재개발 원래 지역이었었어요. 예. 확정돼서 조감도까지 나왔었던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해제가 됐어요. 예. 이게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2014년에 해제됐을 거예요. 예, 예. 이때가 2013년, 2014년이 재개발하기 되게 어려운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 당시에 여기 사람들이 반대가 심해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무산이 돼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이런 거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 곳이에요. 네네네. 예, 그런데 여기가 노후도도 소위 말해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크게 얘기하자면 노후도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도 좀 많아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요. 예, 예. 사근동이 그런 게 좀 없었어요, 사실. 예. 그런데 최근에 좀 기류가 바뀌었죠. 네네. 왜냐? 바로 옆에 지금 요 한양대학교 위쪽 라인 쪽에 아마 이번에 신속통합 후보지일 거예요. 네네. 네,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재개발할 가능성이 높고 하나씩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뭐가 하나 진행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여기 가지고 있는 주인들도 우리도 재개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 예,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거 받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움직임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닐 것 뿐이에요, 지금.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아까 개인적으로도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도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그러니까 이 사근동 위쪽 라인은 재개발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왜냐? 첫째, 자, 노후도가 좀 상당히 그러니까 재개발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이 되고 추후에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잡음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둘째, 네네. 그에 따른 네. 사업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사업성이 좀 그러니까 힘들었었던 게 있었는데 바로 옆에 세림아파트 아래쪽에 신속통합 네. 이번에 후보지 선정되면서 가격이 올랐고 사람들 네네. 기대감에서 주변이 새롭게 바뀌어서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도 있고 이 아래쪽도 얘기가 있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어요. 자, 이러면 죄송한데 재개발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예. 그러면 말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니까. 다만 네. 여기가 상황에 따라서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그래도 좀 쉽지가 않았던 게 뭐냐면 동의가 상당히 받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여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월세 임대 수익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월세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재개발을 원치 않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지금 거기에 지금 한 원룸 한 10개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원룸. 그래서 네. 사실 재개발을 하면 좋겠어요. 약간 좀 그래요. 시청자님 보시기에. 네. 근데 네네네. 옛날하고는 다르게 뭔가 가격이 오르면 그래도 좀 환영하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사실. 네네네.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여러 개를 갖고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막상 동의하자 그러면 반신반의하거든요. 네. 나중에 진행하면서 철거되고 이러면 월세를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나는 보상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는 동의해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선생님처럼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지역이라서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아마 향후 1, 2년 동안은 바로 진행은 어려워도 얘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일단 이쪽 관련된 부동산들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측면에서는 보유가 맞고요. 재개발 가능 여부는 저는 50대 50으로 봅니다. 네네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얘기는 있고 네. 뭔가 진행하려고는 하니까. 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입지적으로 봐도 마장역도 이용이 가능하고 용담역도 이용이 가능한 예,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노후도도 성립이 되어 있어서 낡은 지역이라서 재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니까요. 일단 네. 1, 2년 정도 보유하시면서 상황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 보고 나서 나중에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지 이렇게 방향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고요. 네.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공공하고 저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디요? 이번에 이렇게 공공임대 네. 국토부에서 공공임대 한다고 해서 그걸 지금 저거 그러니까 했거든요. 공공재개발이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했지만 공공재개발은 조금 규제가 완화가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의 좀 이득을 보는 만큼은 임대를 주는 조건 이런 것들이 좀 네,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시청자님한테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가 네. 유리한지 그거는 지역마다 다르고 진행 상황마다 다른데 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공이어도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네. 투자라든가 이런 쪽의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꺼려 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예.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여기는 공공의 힘을 빌려야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무튼 네. 1, 2년 동안은 계속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성동구 사군동 주택 같은 경우는 1, 2년 정도 기다리시면 재개발 네. 이슈가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원룸도 네네. 10개 이상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 요청하시면 또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문자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문자 상담 요청 시에는 전문가에게 연락처 및 문의 내용을 전달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정보는 오직 시청자 상담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자 바로 열어볼까요? 739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40대 2주택자입니다. 앞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한 채 더 매수 계획이 있습니다. 투자금은 1억에서 2억 사이 돼서 좀 많지는 않은데요. 서울 빌라가 나올지 경기도권 아파트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서울과 경기도로 1, 2억으로 투자가 가능한지도 저도 궁금하고요. 세금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그럼 3주택자가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세금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건지도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 세금 규제가 발표되진 않았어요. 근데 완화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올해까지는 이번에 바뀌기 전까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뭐라고 세부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 기조라는 게 있어요. 정책 기조가 이제 자유경제, 그러니까 규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투기는 막아야겠지만 기본적인 시장 논리는 지키겠다라는 게 방침이세요. 그 소리인즉 그러니까 두 채 이상, 세 채 이상이면 무조건 더 가격이 올라갔었던 여태까지의 정책에 비해서는 완화가 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이 돼요. 그래서 뭔가를 준비한다라는 것 자체는 찬성 의견이고요, 저도. 자, 근데 제가 아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투자금이 1억에서 2억이라고 하셨어요. 금액이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려면 뭔가 개발이 확정되거나 뭐 얘기가 막 한창 나오고 있거나 이런 곳을 들어가기 좀 힘든 금액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까 서울 빌라랑 경기도권 아파트를 본다라고 하셨는데 경기도권 아파트 중에서도 아마 이 금액으로는 재건축이나 이런 변화가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단순하게 서울 빌라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 아파트의 1, 2억 금액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서울 빌라가 오히려 한 표를 던집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이 그래요. 여태까지는 경기도권이라든가 서울 외곽 지역에 개발 계획도 있었고 거기에 좀 규제가 완화되고 뭐 정책이 좀 그쪽 방향. 서울이 워낙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쪽에 좀 많이 가격들이 좀 오르고 했는데 이제는 정책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핵심 지역에 공급하자는 게 화두예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서울이 몇 년 동안 재건축이고 재개발이 묶여서 안 됐던 게 워낙 많았는데 이제 하나씩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소리인즉 물론 뭐 금액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금액 안으로 서울 안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들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정책 자체가 대부분 서울 빌라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거든요. 다만 아무거나 다 하시라는 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경기도권 아파트와 그리고 서울 빌라 중에선 당연히 서울 빌라를 한 편을 던지고 1에서 2억 정도를 보실 때 좀 유념하실 거 몇 가지만 포인트 한 2개 정도만 잡아드릴게요. 다 내가 마음에 들고 뭔가 확실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걸 기준으로 보시는 건 좋은데, 금액에 맞추다 보면 내가 정작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조금씩 벗어난 걸 찾거든요. 늘 명심해야 될 게요. 내가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지역에 뭔가를 하겠다, 가격 상승이 목표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하려는 이 지역이 지금보다 얼마나 많이 좋아지는 게 확실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확실한 요소가 있나 없나를 보고, 없다고 한다면 그럼 재개발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난 모르겠다 하시면 역에서 가깝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역에서 가깝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예를 들면 뭐 용산도 막 그 중에 하나예요. 꼭 용산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용산도 옛날에도 계속 얘기 나왔고 지금도 얘기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얘기가 나올 곳이에요. 이런 것처럼 뭔가 계속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보시되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투자금을 낮추면서 뭔가 내가 정확하게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이미 입지 좋은 곳을 먼저 보시고 준비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2가지, 또 하나는 저렴한 거 조심하세요. 꼭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분들이 저렴한 거에 문제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싸고 좋은 건 없더라고요, 부동산은. 같은 내용에서 저렴한 게 있으면 그걸 하시는 건 맞는데요. 갑자기 시세가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되는 곳에 3억짜리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열의 9은 뭐 소위 말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상가주택,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재개발할 때 문제가 생길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유의하셔가지고 문제없는 부동산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서울 빌라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잘 알아보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서울에 있는 빌라, 경기도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 빌라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보다 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째 문자도 열어볼게요. 632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투룸 빌라를 부동산에서 추천받았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부동산에서 추천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건지 아니면은 좀 다른 내용을 말씀해 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알려주시겠어요? 네, 시청자님,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자양동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좋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큰 틀에서 한번 잡아는 드릴게요. 자양동 자체가 한강변과 아니고로 크게 나뉘어요. 그 기준을 잡아드리자면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자양동이거든요. 전체가 다 자양동인데 이쪽에 가운데 이렇게 길이 하나 있어요. 큰 길이. 이 큰 길 사이로 한강변 쪽, 아래쪽은 한강변이고요. 위쪽은 한강변이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한강변과 아니고로 크게 나뉘고요. 자양동을 사람들이 많이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강변이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한강변의 가치는 굉장히 바뀌지 않고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자체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왕이면 보시면 한강변 쪽으로 보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왜 제가 답변이 어렵냐면은 4동이 있고 3동이 있고 2동이 있는데 이 한강변에는 동마다 다 다르고요. 같은 동 안에서도 재개발, 소위 말해서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자양 4동은 이제 뭐 1구역, 2구역이라고 불리는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소액으로는 접근이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적인 단순 투자로는 좀 접근이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자양 3동이나 2동 쪽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일부 지역은 입지는 정말 좋아요. 다른 곳보다 훨씬 낫기는 한데 재개발이 좀 힘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후도가 좀 애매해서 공공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좀 진행하는데 더딜 수도 있는 지역이 있고, 반면에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고 이거 일일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한강변 쪽으로 보시고요.
투자금도 최대한 낮추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는 투자금을 낮추면서 입지가 워낙 좋고 계속 사람이 찾을 거고,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이제 2030 다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주된 핵심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한강변을 기준으로 예전에는 그 개발을 못하게 막고 기존에 있는 자연 경관을 살리는 게 주였다면, 이번에 바뀐 게요. 기존의 문화 공간 살리고 기존의 주거 환경 개선하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그 소리인즉 이제 이 빌라촌들이나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이제 50층 위주로 고층으로 될 거고요. 지금 개발이 안 됐던 빌라들도, 그러니까 빌라촌들도 이제 50층 가까이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성립이 돼서 그만큼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자양동은 찬성이긴 한데, 무조건적인 찬성은 아니고, 여기서 조금 진행이 빠를 수 있거나,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이 맞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가깝거나, 이런 쪽이 그래도 좀 좋겠죠. 그런 쪽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하는 건 찬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투룸 빌라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좀 아쉽게 주소가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면 보다도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했을 텐데, 그래도 저 전문가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자양동 빌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자 열어볼까요? 82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관악구 봉천동에 빌라를 보유 중인데요. 재개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전망 분석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것도 좀 주소가 안 나와서 혹시 재건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빌라 문의가 되게 많네요. 봉천동이 되게 커요. 되게 넓어서. 지금 봉천동이요, 재개발 진행 중인 곳이 있어요. 거기 한번 짚어드리고, 거기가 아닌 곳들은 좀 힘들거든요. 여기가 이제 봉천역, 서울대 있고 봉천역 이쪽 라인 쪽에 보면은 관악드림 아파트가 있고, 이쪽 부근 쪽이 봉천동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거의 확정돼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들 빼고는 봉천동에 제가 알기로는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자잘하게는 가로주택 정비들은 하고 있겠지만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없고, 위치가 워낙 다 달라서 워낙 광범위해서 어디가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개발 가능성들은 다 있을 거예요. 대부분. 노후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겠지만, 근데 여기는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저는 지역도 보는데, 여기 관악구거든요.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금관구라고 불리는,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를 이제 묶어서 이제 통칭해서 금관구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서울에서 좀 중심지에서는 좀 벗어나 있고 가격은 좀 많이 안 올랐었는데, 그래서 많이 올랐던 지역이 대표적인 게 금관구인데, 여기는 관악구 안에서도 나름 강남으로 진출입이 편한 지역이에요. 봉천동이 괜찮은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안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관악구 쪽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요. 관악구가 지금 관심 갖고 있고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신림동 라인이에요. 그래서 신림 재개발 이쪽 라인을 먼저 해주고 나서나 봉천동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천동 재개발 됐으면 좋겠고 필요하긴 한데, 아마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범위 대비해서 가능성을 봤다면 저는 상당히 낮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천동을 보실 바에는 오히려 강북 쪽이 더 서울 안에 봤을 때는 재개발의 가능성이 좀 높고 더 빠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보시는 거 실거주를 포함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재개발만 놓고 봤을 때, 동네 지역을 봤을 때 봉천동 투자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셔라. 이렇게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보시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면은 전화 주시면, 그때는 번지수나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관악구 봉천동 빌라에 대해서 재개발 이슈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자세하게 분석은 안 됐지만 그래도 봉천동보다는 다른 쪽을 또 권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841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강남구 음마 아파트 대 서초구 삼풍 아파트 둘 중에 어디가 전망이 좋은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딱 집어서 두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쪽으로 마음이 더 쏠리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와, 이건 뭐 부동산 조금 공부하거나 좀 알아보신 분들은 다
다 들을 만한 정말 좋은 아파트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순위를 다투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 음마 아파트 그리고 삼풍 아파트 두 곳 다 일단 미리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걸 선택하시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지금도 가격이 높지만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아파트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방향을 잡아 드릴게요. 둘 중에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좋냐는 거잖아요. 1, 2년 이내,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매도를 목적으로 하면 전 삼풍에 한 표를 던지고요. 2년 이상 보유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음마에 한 표를 던질게요. 왜 그러냐면 입지만 놓고 보면 둘 다 훌륭해요. 삼풍은 교대역, 뭐 강남역, 뭐 고속터미널, 뭐 사평역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교통적으로는 오히려 더 유리하고 더 좋은 쪽에 위치해 있고, 음마 같은 경우는 대치역, 하계울역, 그리고 여기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학군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격이 그래서 높은 건데, 가격이 비슷비슷한데 삼풍이 조금 더 가격이 높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삼풍이 더 좋아서가 아니고요. 음마 아파트는 여기는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상승이 어느 정도 됐다가 둔화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삼풍은 투자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전진단 준비 중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재건축 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책이 재건축 완화잖아요. 같이 맞물렸네요. 자, 그러면 가능성도 높고 빨라지겠죠. 그래서 향후 1, 2년 동안은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 진행하는 것 하나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근데 음마는 원래 더 빨랐는데 여기가 하도 오랫동안 지지부진해지고 뭐 몇 층수 올리고 내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합 준비위원회랑 갈등까지 해서 다 최근에 새로 교체되고 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는 가치가 더 높을 거예요. 왜냐? 지금 억지로 국가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투자 못하게.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풀리겠죠? 풀리게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고, 억지로 막아놨다라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부러 막은 거예요. 그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실거주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음마고, 아마 물어본 것 자체가 실거주를 할 생각이신 것 같은데, 2년 이상을 보유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음마가 좀 더 가격이 높아질 거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바로 눈앞에 가격 상승을 보겠다 하면은 삼풍이 좀 더 나을 거예요. 둘 다 어떤 걸 선택해도 좋겠지만, 단기적인 목적에는 삼풍, 중장기적인 목적에는 음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 도와주셨어요. 음마 아파트 대 삼풍 아파트. 뭐 주식처럼 이제 단기냐 중장기 약간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셨는데 1, 2년 정도 보유하시면 삼풍, 그리고 2년 이상, 그리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음마를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또 도와드렸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그리고 끝난 뒤에도 상담 계속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02077-635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참여해보신 건 어떨까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 다뤄주실 것인가요? 뭐 정책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를지 떨어질지, 그리고 오르게 된다면 어디가 많이 오를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거 일단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대1 상담이나 부동산 관련돼서 궁금한 거는 전부 다 가급적이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혼자 속아래하지 마시고 한번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신다면은 그래도 좀 답변을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고민되는 문제는 혼자 속풀이 하지 마시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하면 분명히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 윤민구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디테일한 전략 그리고 또 열정적인 꿀팁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